안녕하세요. 정말 전 세계가 주목했죠. 바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인데요. 이게 대체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들 궁금하셨을 거예요. 오늘 그 복잡한 이야기 제가 쉽고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는데 그게 왜 우리 경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냐고요? 그만큼 파급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디로 흘러갈지 그 방향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내용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드디어 정말 드디어 연준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금리 인상 시대를 끝내고 마침내 내린 결정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자, 그래서 핵심이 뭐냐? 바로 이 숫자입니다. 0.25포인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만큼 내린 거예요. 우리가 보통 25bp 인하했다 이렇게 말하죠. 베이시스 포인트의 줄임말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미국의 새로운 정책금리 범위는 3.50에서 3.75% 사이가 됐습니다. 이번 결정을 딱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린 25bp 금리 인하. 둘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미리 딱 정해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매번 회의 때마다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그때그때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국채, TB를 사드리겠다고 했는데 이거 돈 푸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예전 같은 양적 완화는 절대 아니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 결정이요,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투표 결과를 보니까 찬성이 9표, 반대가 3표가 나왔어요. 이 3표의 의견도 제각각이었는데 아니야, 더 내려야 해 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은 그냥 둬야지 하고 동결을 주장한 사람도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연준 내부의 시각차를 보여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비둘기파랑 매파의 줄다리기랄까요? 그만큼 이번 결정이 정말 어려웠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데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대체 뭘까요? 그 가장 큰 배경, 바로 고용시장의 변화를 두 번째 파트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연준이 갑자기 방향을 튼 가장 결정적인 이유? 그건 바로 노동시장이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을 다시 자세히 뜯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노동시장의 열기가 훨씬 빠르게 식고 있다는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던 거죠. 제롬 파월 의장의 이 한마디가 연준의 현재 인식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속도는 좀 느린 것 같아도 방향 자체는 명백하게 냉각 국면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파월 의장이 약간 뭐랄까 폭탄 발언 같은 걸 합니다. 솔직히 요즘 나오는 데이터 100% 믿기 좀 어렵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한 거예요. 아니, 데이터를 보고 결정한다면서 데이터를 못 믿겠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데이터 수집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숫자 그대로 믿지 말고 좀 걸러서 봐야 한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안개 속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연준이 처한 진짜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쪽엔 고용, 다른 한쪽엔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연준이 마주한 게 바로 이 쌍둥이 위험입니다. 왼쪽을 보면 노동시장이 식어가면서 일자리가 줄어들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높아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확 살아날 위험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정반대 방향의 위험 두 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니 정책 난이도가 정말 최고 수준인 겁니다. 파월 의장의 이 말이 현재 연준의 복잡한 심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금리라는 도구는 하나인데 이걸로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솔직하게 털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번 결정을 스스로 클로즈 콜이었다. 그러니까 정말 아슬아슬한 판단이었다고 표현한 겁니다.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쪽 주장도 논리적이고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쪽 주장도 타당해서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결정을 내렸다는 뜻이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 연준의 다음 행보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부터 보시죠.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상은 그 누구의 머릿속에도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금리 인상 사이클의 완전한 종료를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미리 짜인 각본 같은 건 없다는 거죠. 매번 회의 때마다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가 말해주는 대로 판단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금리를 더 내리게 되더라도 아주 신중하고 천천히 접근하겠다는 게 연준의 현재 스탠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이렇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도 미국 경제의 기본적인 전망은 꽤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연준은 앞으로 경제가 건전한 성장을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소비랑 투자가 워낙 튼튼해서 경제를 잘 떠받쳐 줄 거라는 믿음이죠. 금리는 내리는데 경제는 좋을 거라니 어떻게 보면 조금 모순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과연 연준은 이 위험한 줄타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쪽은 고용, 다른 한쪽은 인플레이션. 이 갈림길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인데 과연 경제를 무사히 연착륙시킬 수 있을지 앞으로 나오는 경제 데이터 하나하나에 정말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쏠릴 수밖에 없겠네요.